Hi there, this is Lila.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날인가요? 한국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렌타인데이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고 한 달 뒤인 화이트데이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답례 초콜릿을 주는 문화가 익숙하죠. 반면 서양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발렌타인데이는 굉장히 로맨틱한 날로 기억되고 있어요. 특히 서양에서는 2월이 다가오면 어디를 가든 핑크색과 빨간색 장식이 넘쳐나고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개봉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휩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초콜릿도 거의 먹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발렌타인데이만 되면 작은 초콜릿 상자라도 받고 싶어지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발렌타인데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초콜릿은 왜 이날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Be My Valentine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Be My Valentine은 발렌타인데이 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카드를 주는 문화가 좀 없기는 하지만 특히 서양권에서는 카드를 써주지 않으면 뭔가 선물이 완성되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e My Valentine의 뜻을 풀이해보자면 나의 발렌타인이 되어줄래? 즉 내 사랑이 되어줄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발렌타인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걸까요?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은 3세기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을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성 발렌타인, Saint Valentine인데요.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aint Valentine's Day. 이날이 생겨난 이유가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 2세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면 싸울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성들의 결혼을 금지해요. 하지만 사랑을 신성하게 여겼던 성 발렌타인은 이에 반대하면서 몰래 연인들의 결혼식을 주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황제에게 발각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69년 2월 14일에 처형되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감옥에 갇힌 발렌타인은 간수의 딸과 친해졌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구는 From your Valentine, 너의 발렌타인으로부터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의 희생을 기리며 2월 14일을 Saint Valentine's Day로 지정했어요. 하지만 발렌타인데이가 연인들의 기념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더 이후 중세 유럽에서부터였습니다. 14세기 유럽에는 2월이 되면 새들이 짝을 짓기 시작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2월 14일은 야생 새들이 짝을 찾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는 날로 여겨지면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믿음이 문학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사례는 영국의 시인 제프리 처서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82년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처서는 리처드 2세 왕의 약혼을 기념하기 위해 새들의 의회 The Parliaments of Fowls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서 처서는
For this was on Saint Valentine's Day, when every bird cometh there to choose his mate. 이것은 성 발렌타인의 날이었으니 모든 새들이 짝을 찾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다. 이 시는 발렌타인데이가 연인들이 짝을 찾는 날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문학에 기록한 사례였으며 이 개념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발렌타인데이는 사랑과 낭만의 날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는 발렌타인데이에 특별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흥미로운 풍습 중 하나가 바로 발렌타인 제비뽑기, Valentine's Draw였습니다. 이 게임에서 남녀들은 각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항아리에 넣고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리고 뽑힌 두 사람은 그 해 동안 서로의 발렌타인으로 간주되며 연인이 되는 것이었죠. 단순한 놀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실제로 연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믿었던 중세 유럽인들에게 발렌타인데이는 운명의 짝을 찾는 날로 여겨졌고 이 전통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인들은 서로에게 발렌타인 카드,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발렌타인 카드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는 15세기에 들어서 더욱 발전합니다. 기록상 가장 오래된 발렌타인 편지는 1415년 영국 왕 헨리 5세의 기사였던 오르레앙의 찰스 공이 감옥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찰스 공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중 포로가 되어 런던 탑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아름다운 시를 적었고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이미 사랑에 지쳐버렸어요. 나의 아주 다정한 발렌타인. 이 편지는 세계 최초로 발렌타인 연애 편지로 남아있으며 현재는 영국 국립도서관에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후 19세기 영국에서 발렌타인데이 카드가 유행하면서 Be My Valentine이라는 문구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특히 1840년대에 미국의 여성 사업가 에스터 하울랜드가 대량 생산된 발렌타인 카드를 최초로 판매하면서 이 표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Be My Valentine은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고백 문구로 자리 잡게 돼요. 발렌타인 카드와 함께 발렌타인데이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또 초콜릿이죠. 그러면 이 초콜릿은 또 어떻게 발렌타인데이의 필수 선물이 되었을까요? 초콜릿이 발렌타인데이의 대표 선물이 된 것은 영국의 초콜릿 회사 캣버리 덕분이었어요. 1861년 캣버리는 하트 모양의 초콜릿 상자를 출시하면서 초콜릿을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이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발렌타인데이 시즌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제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들이었습니다. Hershey's, 고디바, 페레로 로쉐 같은 회사들은 초콜릿 한 조각에 담긴 사랑이라는 감성적인 광고 문구를 내세우며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의 필수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인들에게 초콜릿을 주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매년 달콤한 마케팅 전략에 기분 좋게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가장 창의적으로 활용한 나라는 일본인 것 같아요.
1936년 일본 초콜릿 회사 모리가나는 발렌타인데이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세요 라는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원래 발렌타인데이 문화가 유럽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일본 초콜릿 회사들은 이 공식을 과감하게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케팅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일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좀 뭔가 아쉽죠? 그래서 남자들이 답례할 수 있는 날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인 3월 14일 날 남성들이 여성에게 주는 선물을 주는 화이트데이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2월과 3월 2달 동안 초콜릿 소비가 급증하게 되었다고 해요. 발렌타인데이를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에 다른 기념일을 만들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발렌타인데이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념일들이 많이 그래요. 빼빼로데이도 그렇고.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는 초콜릿을 사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일을 자주 미루곤 합니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는 뭔가 사랑을 표현해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초콜릿이나 장미꽃, 정성스러운 카드를 받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마케팅이든 아니든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음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도 즐긴다면 그것도 나름의 재미가 아닐까요?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평소 사랑하는 가족, 친구, 소중한 누군가에게 발렌타인을 핑계 삼아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발렌타인을 핑계 삼아 본인에게 맛있는 초콜릿을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듣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Happy Valentine's Day. Hi there, this is Lila. I want to talk about Valentine's Day today. What does Valentine's Day mean to you? In Korea, influenced by Japan, it was common for women to give chocolates to men on Valentine's Day, and a month later, on White Day, March 14th, man returns the favor with chocolates or gifts. But I feel like this tradition has become weakened and going back to more Western countries' Valentine's Day traditions. And in Western countries, recent Valentine's Day is not just for couples. It's a day to express love and appreciation to friends, family, and loved ones as well. And for some reason, for me, Valentine's Day has always felt incredibly romantic. Especially when you're used to Western countries. As February approaches, pink and red decorations fill every street, every mall, and romantic comedy movies hits the theater. And suddenly, you just feel like you must express love in some way. But here's the thing, I don't even like sweets that much. I hardly eat chocolate. But every Valentine's Day, I find myself wanting a small box of chocolates. So, how did Valentine's Day come to be? And why did chocolate become its ultimate symbol?
Have you ever heard of the phrase, "Be my Valentine"? It'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expressions on Valentine's Day cards. It means, "Will you be my Valentine?" or simply, "Will you be mine?" But how did the word Valentine come to represent love? To understand that, we need to go back to 3rd century Rome. The man behind this day is Saint Valentine. During the reign of Roman Emperor Claudius II, young men were forbidden to marry because the emperor believed that soldiers would fight better if they had no families to worry about. But Saint Valentine believed in love and secretly officiated weddings for young couples. Eventually, he was caught and imprisoned, and on February 14th, 269 AD, he was executed. According to legend, while in prison, Valentine befriended the jailer's daughter and before his execution, left her a farewell letter. The last word he wrote were, "From your Valentine." Later, people honored his sacrifice by declaring February 14 as St. Valentine's Day. However, it wasn't until the Middle Ages that Valentine's Day became a romantic celebration. In 14th century Europe, people believed that birds began choosing their mates in February. Back then, people loved to find symbolic connections between nature and human life. And so, February 14 was thought to be the day when wild birds started pairing up. Naturally, this led to the belief that this must be the day when love begins. The first recorded mention of Valentine's Day as a romantic occasion comes from the famous English poet Geoffrey Chaucer. In 1382, Chaucer wrote a poem called The Parliament of Fowls to celebrate the engagement of King Richard II of England. In it, he wrote, "For this was on St. Valentine's Day, when every bird cometh there to choose his mate." This poem introduced the idea that Valentine's Day was the day when lovers found each other. And as this idea spread across Europe, February 14th became known as the Day of Romance. Among European nobles, Valentine's Day came with unique traditions. One of the most famous was the Valentine's Draw. Man and woman would write their names on a slip of paper and place them into a jar. Then they would randomly draw a name, and the two selected individuals would be considered Valentines for the year. This wasn't just a game. It often led to real romantic relationships. For medieval Europeans, Valentine's Day became the day to find your fated lover. This tradition evolved into the practice of writing love letters, which would eventually inspire the modern Valentine's Day card. By the 15th century, the tradition of exchanging love letters on Valentine's Day became more popular. The oldest known Valentine's love letter dates back to 1415. It was written by Charles, Duke of Orleans, a French nobleman who was imprisoned in the Tower of London during the 100 Years' War. Longing for his wife, he wrote a poem in his letter. "I'm already sick of love, my very gentle Valentine." This letter is now preserved in the British Library, making it as the first known Valentine letter in history. In 19th century England, the tradition of exchanging Valentine's Day cards became increasingly popular. During the 1840s, an American entrepreneur, Esther Howland, became the first person to mass-produce Valentine's Day cards. Well, thanks to her, the phrase "Be my Valentine" became widely recognized and established itself as a
ultimate romantic expression. And how about Valentine's symbol, chocolates? The emergence of Valentine's Day chocolates can be credited to Cadbury, a British chocolate company. In 1861, Cadbury introduced heart-shaped chocolate boxes, transforming chocolates from an ordinary treat into a gift of love. This marketing strategy was a massive success, and soon people began exchanging chocolates as a symbol of love. Later, global chocolate brands such as Hershey's and Godiva amplified this trend using slogans like "A bit of chocolate, a taste of love." Japan took Valentine's Day marketing to a whole new level. In 1936, the Japanese chocolate company Morinaga launched a campaign stating, "On Valentine's Day, women should give chocolates to men." Originally, Valentine's Day gifts were given by men to women in Europe, but Japanese chocolate companies flipped the tradition. This marketing strategy was a huge success, and in Japan it became customary for women to give chocolates to men on Valentine's Day. But it didn't stop there. They thought, let's create a day for men to return the favor. So 1 month later, March 14th, White Day was created. Now, in Japan, chocolate sales skyrocketed in both February and March. A brilliant marketing move, don't you think? Even though we now understand that Valentine's Day is largely a creation of marketing, but we still buy chocolates and gifts. Why do you think we do that? I think it's because we still want a reason to express love. In our busy daily lives, we often postpone expressing our feelings to loved ones. But on Valentine's Day, we finally have an excuse to say, "I love you." And hey, let's be honest, receiving chocolates is always a delight. I don't think you need a romantic partner to celebrate a Valentine's Day. Why not use it as an opportunity to express love to friends, family, or even yourself? Treat yourself a delicious chocolate. So for everyone who's here with me, I hope you have a happy Valentine's Day. And until then, good night.